그러면 안녕하세요. 최인호입니다. 오늘 라이브 중요한 방송이죠.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방송 제목이 특종 대장동 지구 개발 이익금 환수 됐냐 안 됐냐, 확보 됐냐 안 됐냐, 확정적이냐 아니냐 등등등의 법정 공방을 완전히 정복해 보도록 하겠어요. 그러다 보면 검찰이 얼마나 헛발질을 했나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방송 시작되기 전에 워밍업 시간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대장동 지구의 위치 아주 중요합니다. 입지 아주 중요해요. 지금 지도상으로 미리 보여드릴게요. 쭉쭉쭉쭉쭉쭉쭉쭉 텍스트 넘기고 지도 봅시다. 지도 어디에 있냐를 머릿속에 항상 생각하면서 보는 게 좋아요. 어디에 있나? 자, 보십시오. 보이십니까? 잘 보이세요? 이거를 확대를 좀 해야 되는데, 보자. 아이고, 너무 크다. 좋아, 좋아. 다시 150%만 확대해서. 자, 대강의 위치 봅시다. 초집중 모드. 보이시죠? 보이시죠? 자, 왼쪽에 주황색, 아이고. 왼쪽에 주황색 도로가 용서고속도로입니다. 이게 민자고속도로고 경기도 화성시 수원 쪽으로 쭉 내려가고요. 아래쪽으로는, 위쪽으로는 서울 수서동으로 쭉 가는 그런 오렌지색 도로입니다. 용서고속도로. 그리고 이 화면에는 안 보이는데 이 오른쪽에 무슨 도로가 있냐? 수서분당간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수서분당간 고속도로. 즉 오른쪽에 네이버가 있습니다. 네이버. 수서분당 고속도로 건너편에 네이버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항공사진으로 볼 적에 꼬라지가 어떻습니까? 황량하지요. 예, 논밭 임야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죠? 모양이 요렇게 생겼습니다. 글자가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대장도시개발지구 본지구는 예정 공사 중이므로 변경될 수 있음. 그러면서 여기 판교 더샵 포레스트 2020년 예정 이렇게 다음 지도에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곡동 쪽에서 차를 타고 쭉 오다가 요렇게 가면은 서울로 가는 거고, 요렇게 P자 턴 하면은 경기도 화성 수원 쪽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아셨죠? 얼마나 금사라기 땅입니까? 여기가 나중에 뭘로 바뀌느냐? 샥 보십시다. 어떻게 바뀌냐? 여기 보세요. 요렇게 바뀝니다. 보이세요? 똑같죠? 얼마나 기가 막힌 그림 배치입니까? 요렇게 바뀐다고요. 자, 봅시다. 여러분이 익히 봤던 건설사 브랜드가 보이죠? 풍덕천보다 위쪽이죠. 풍덕천보다 위쪽입니다. 풍덕천 서쪽이라고 봐야죠. 서쪽, 북쪽. 특히 힐스테이트, 그다음에 포스코 더샵, 배우 프루지오, 금강 펜테리움, 이런 브랜드들이 보이죠. 제일풍경채. 이 회사들이 결국 잡았다 이걸 알 수 있죠. 누구? 힐스테이트, 포스코 더샵, 대우 프루지오, 금강 펜테리움, 제일풍경채 한 5개 정도 회사가 결국 잡아냈습니다. 땅을 확보한 거죠. 이 회사들은 다 논한 겁니다.
대략 각각 1000가구쯤 확보했어요. 그리고 이쪽에 보면은 노란색으로 된 데는 아파트만 있으면 안 되지. 뭐가 있어야 돼요? 상업지구. 상업지구. 상업지구가 이렇게 노란색이 또 있고, 그다음에 국민임대주택 이렇게 있고, 하늘색으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부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셨죠? 자, 이제 머릿속에 입력됐죠?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해요. 자, 그러면 이제 실제 크기로 가서 이 축소가 안 되네. 다시 축소를 좀 하고 천천히 갑시다. 원래 모양으로 잘 안 돌아가네. 조금 더 축소하겠습니다. 내가 급할 게 없지. 여러분들이 아쉽지? 뭐 제가 아쉬운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다 알게 됐는데. 자, 조금 더 축소해서 됐다. 이 글귀가 누구 글귀냐? 여기 지금 텍스트가 있잖아요. 제가 쓴 게 아니에요. 자, 이제 읽어봅시다. 저의 페이스북 친구이신 아론 민경식 님이 쓰신 글입니다. 페이스북에. 이분으로 말할 것 같으면 전에 현대 엔지니어링에 근무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너무나 중요한 정보를 확보하시고 그에 따라 페이스북에 이렇게 글을 쓰셨습니다. 이분은 옛날에 표준시장 단가, 표준품셈 이것과 관련해서도 저한테 중요한 정보를 많이 제공해 주셨던 분이고 건설산업 빠꼼이입니다. 성남지청 검사님들 잘들 읽어보시오. 제 말이 아닙니다. 아론민님의 말입니다. 뭐 본인들도 법정에서 기소 논리를 내세우기는 하는데 속으로는 아주 곤혹스럽지요. 엊그제 성남지원 공판에서 검사들은 피고인이 환수하였다는 이익은 약정에 불과하며 작년 6월 선고 공보물 배포 시점에 수익금이 환수되고 사용되지 않았다. 대장동 사업 기반 시설이 착공조차 되지 않았고 헐 수익금도 확정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했고 제1공단 사업은 삽조차 뜨지 못했다. 라고 주장했죠. 자, 그럼 대장동 개발 사업이 뭐냐? 조금만 더 축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봅시다. 공기업인 LH공사, 옛날에 주공이죠. LH공사가 시행하려던 초알짜 사업인데 지역 국회의원 신영수와 사업자 일당이 온갖 로비와 압력으로 돈 무지하게 샀습니다. LH공사 담당자한테 자그마치 10억을 밀어줬어요. 그래서 LH공사가 말도 안 되는 발표를 합니다. 우리 안 할래. 뭐 이런저런 사정이 있어서 우리 안 할래. 천하에 완전 초초초 알짜배기 논하는 사업을 스스로 LH공사가 안 하겠다. 민간 개발에 넘기고 우리는 발을 빼겠다라고 한 겁니다. 그 발표를 하게 만든 놈들이 이놈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LH공사가 포기하고 민간 시행사로 바꿔서 수천억을 헤쳐먹으려고 하던 것을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다음에 공영개발 방식으로 다시 전환. 이게 이제 문제의 시작이죠. 전쟁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10원 한 푼 못 건지게 만들고 이놈들을 깜빵까지 보내는 희대의 똥침을 선사한 사건이다. 자, 여기부터 이재명 성남시장의
예, 좋은 뜻의 천재적인 사업 수완과 잔머리를 우리가 생생하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5도의 잔머리를 쓰게 되는데 그 잔머리가 좋은 뜻입니다. 3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공영개발로 진행하는데 성남시, 즉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직접 나서면 분양가 상한제에 걸려요. 진짜 금싸라기 사업을 못하는 거야. 초알짜 사업이 안 되는 거야. 개발 수익금이 얼마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에 걸리기 때문에 문제가 하나 있고 수익을 많이 못 내고, 둘째, 수익금에 대한 세금을 내야 돼. 당연하죠. 그죠? 그래서 생각한 게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주관사, 리더로 해서 민간 자본과 공동으로 한시적인 민간 특수목적법인, 지난번 방송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죠. SPC를 잘 이해해야 된다. 한마디로 SPC는 사업 목적이 달성되면 어떻게 되죠? 사라져요. 계속 고용을 유지하고 계속 돈을 키핑하고 계속 사업을 영위하지 않습니다. SPC를 만드는 데 참여한 회사들이 껍데기 한 장 안 남기고 돈을 싹 다 가져가고 샥 없애버리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인력이고 돈이고 다 이 회사들이 달려들어서 잠시 한시적 시간 동안 돈 버는 목적으로 만든 거니까 모든 목적을 달성하면 돈 싹 뜯어가고 없애버립니다, 회사를. 아셨죠? 그래서 SPC라고도 하고 SFV라고도 합니다. Special Financing Vehicle. 그래서 이러면은 회사가 민간 회사가 되는 거죠. 성남의 뜰 주식회사. 그 이름은 성남의 뜰 주식회사. 그래서 결국 분양가 상한제에 안 걸립니다. 버트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너무 이익에만 치중할 수 있나? 민간 분양 방식이라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SPC에 참여하고 있는데 그러면 됩니까? 그래서 이거는 아론미님의 해석이죠. 공공성 차원에서 눈치가 좀 보여서 다른 민간 분양지구처럼 마냥 평당 분양가를 올리지는 못한다. 그래서 다른 민간 분양지구들에 비해서 평당 분양가가 낮은 편입니다. 그리고 임대주택, 임대아파트 택지를 확실하게 확보해 놓고 가는 겁니다. 아까 약도 지도에서도 보셨다시피 상당히 넓은 면적이 공공임대주택이죠. 수익은 사전 확정 수익 방식으로 한다. 이게 중요하죠. 사전 확정 수익 방식으로. 누구 입장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입장에서. 자, 그러니까 두 번째 여기 배수지, IC, 진입터널, 진입로, 보통 SOC라고 하는 거죠. 그죠? 사유간접자본에 해당하는 거. 요거는 보통 공사할 때 택지 외의 이런 건설은 있잖아요. 원래 누가 해야 돼요? 택지 개발 외에 도로 만들고 터널 뚫고 배수지 만들고 이 도시 기반 시설, 주변 시설 만드는 건 원래 지방정부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받아 가지고 지방정부가 하는 게 통상적인데 그렇게 하면 효용성이 효율이 떨어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주지 말고 무조건 이만큼의 돈을 이거 하는데 써가지고 니네들이 직접 해 라고 오다를 때려버린 겁니다. 페이퍼로. 뭐하러 그걸 돈 받아가지고 또 하나 중간에 유실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세금 등등.
그래서 니들이 요걸 직접 해. SPC가 몽땅 해. 요렇게 일을 벌린 거죠. 일을 도모한 거죠. 그래서 그게 얼마? 뚝 잘라서 그냥 대충 1,000억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데 920억. 920억입니다. 우리는 여러 번 방송하면서 공부했으니까. 대략 1,000억. 5천억 중에 1,000억. 조금 빠지는 1,000억.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발생된 수익으로 전부 돈 들고 튀는 게 돼, 안 돼? 돈을 벌었어요. SPC가, 성남애들이. 그러면은 SPC에 참여한 지분 비율만큼 현찰 챙겨가지고 땡! 이에요, 아니에요? 그렇게는 못하게 해놓은 거예요. 번 돈을 또 투자해. 어디에? 성남 제1공단 재개발 사업에 재투자하도록. 근데 이게 나쁘지 않은 게 돈을 쓰는 게 아니라 투자잖아요. 투자. 돈 버는 거지 뭐. 그래서 결합개발 방식이라고 불리는 거죠. 그래서 3가지 방식을 우리가 다 마스터했습니다. 공영개발 방식이고 확정이익 방식이고 결합개발 방식이다. 3가지의 특이성이 보인다. 이해되시죠? 공영개발 방식이 제일 중요한 기본 전제고, 그 다음에 확정이익 방식이고, 그 다음에 3번째는 결합개발 방식이다. 그래서 몽땅 현찰 들고 딴 데로 가지 못하게 제1공단 재개발에 투입하도록 해놓은 겁니다. 재투자하도록. 이제 이러한 세세한 조건들을 SPC 투자 약정서에 포함시켜 놓았고, 그게 너무 깔쌈해서 이번 변호인단이 깜딱 놀랐다고 하는 거죠. 자, 검찰 주장대로 수익금이 확정되지 않았다. 검찰은 수익금이 확정되지 않았다. 즉 무식하게 말하면 세상 일은 되거나 안 되거나, 돈을 거머쥐거나 못 거머쥐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거머쥐지 않았다. 확정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일이다. 5대 5다 한마디로. 5대 5인데 왜 10대 빵인 것처럼 말했냐 이 말이죠. 10대 빵인지 5대 5인지 보자고요. 결국 이 방송의 증거 자료들의 핵심은 10대 빵인지 100% 확실한 일인지, 이럴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엎어질 수 있는 사업인지, 그걸 확인하면 되는 겁니다. 수익금이 과연 확정되었을까 안 되었을까. 보면 아시겠지만 확정 그 이상입니다. more than 확정입니다. 자, 성남애들의 SPC에 투자자로 참여한 각 구성원들의 현황을 봅시다. 이게 오늘의 첫 번째 새끈한 신선한 정보입니다. 왜 이재명 시장이 사전 확정 수익금, 개발 이익금 5,203억 원이라고 숫자를 밝혀놓았는지 그 근거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주주 현황, 주식 공부 좀 합시다. 보통주하고 우선주 두 그룹으로 나뉘는데, 보통주에서는 화천대유자산관리라는 중소기업이 14.28%를 가지고 SK증권이 85.72%를 가집니다. 우선주에서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53.77%의 주식을 갖고 있고, 나머지 은행들 전부 금융권이죠. 금융권들이 46.3 몇 %를 가지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합쳐서 100. 근데 이제 우선주하고 보통주가 뭐냐, 요거를 조금 공부를 하셔야 돼요. 우선주와 보통주. 우리가 보통 주식시장에 참여하는 주식들은 되게 보통주입니다. 이름이 보통주잖아. 보통주예요. 근데 우선주는 뭐냐? 의결권이 없어요. 배당은 보통주보다 배당이 많습니다. 현찰에 관심 있는 거죠. 의결권 관심 없고, 의결권 관심 있을 필요도 없어. 왜? 약정서에 다 사업 방향에 대해서 세세하게 규정해 놓았으니까 의결권 됐고 돈 많이 줘 이거죠. 거기에
성남도시개발공사가 53.77%. 그러니까 1조 원을 돈을 벌면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얼마 가져가요? 아주 간단한 요걸 확인하셔야 돼요. 1조 원을 벌었다. 그러면 성남도시개발공사는 5,300억 원을 버는 거야. 그죠? 가져가는 겁니다. 왜? SPC란 돈 논아주는 거, 돈 모으는 거, 돈 논아주는 거가 주 목적이니까. 그죠? 다 나눠주진 못하겠어. 나도 앞으로 계속 사업해야지. 그런 SPC는 없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이 보통주의 화천대유자산관리에 대하여도 요 회사에 대하여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지분을 많이 갖고 있어요. 요 뒤에 요 안에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숨어 있습니다. 또 이야 진짜 엄청난 경영 사업 수완이야. 위에 표를 보면 의결권은 없으나 우선주보다 높은 배당금을 가져갈 수 있는 보통주 현황에 아이고 이 아로미님이 술 취해가지고 이거를 오타를 치셨다고 아까 페북에서 저하고 술이 덜 깨가지고 이게 헷갈렸죠. 보통주보다 높은 배당금을 가져갈 수 있는 우선주 현황에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주식 지분율이 보이지요? 53.77%. 그죠? 저기서 성남시 5,203억 원의 사전 수익 확정 금액이 나오는 겁니다. 파란색으로 표시한 거. 파란색으로 표시한 거 요거. 여기서 5,300억 원이 나온다. 이렇게 근거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분양 수익이 나면 각자 투자 지분율만큼 돈을 가져가니까요. 더군다나 보통주를 소유한 화천대유자산관리의 주식 상당수를 이미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화천대유자산관리를 앞세우고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안 보이게 살짝 빠져 있는 겁니다. 이야 이건 뭐 어찌 보면 성남시는 이재명 시장은 기획부동산 전문 꾼 반열에 올려도 손색 없을 정도로 기가 막힌 실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업해도 정말 잘하겠어. 아티스트입니다. 아티스트. 시행은 성공하면 사회에 기여하는 아티스트고 실패하면 욕먹는 거죠. 참고로 시중 대형 은행들은 보통 이런 사업에 어떻게 참여하냐. 은행 하면 안전빵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택지 개발 사업에 저렇게 직접 사업 참여, SPC의 지분 참여를 안 합니다. 시행사에 돈만 빌려주고 이자만 받아먹는 게 일반적인데 저렇게 직접 사업 시행자로 10%, 5%, 8%씩 참여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는 거지요. 왜? 자기들이 봐도 저 대장지구 분양사업은 완전히 논하는 장사니까 위치와 환경이 너무 좋아. 서울, 판교, 분당, 수원, 화성 그리고 녹지 주변, 녹지. 당연히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엄청 높을 것이라는 것은 안 봐도 비디오고. 더군다나 이게 중요해요. 건설회사에 곧바로 파는 거 아닙니다. 성남의들이 곧바로 건설회사에 땅 파는 거 아니에요. 중간에 또 있어요. 땅을 조각조각 내서 땅 사는 업체가 또 있습니다. 택지를 개발해서 성남의들이 땅을 조각 블록별로 팔고 그 블록을 인수하는 업체가 중간에 또 있어요. 그 업체가 다시 건설회사에 파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블록별 택지 판매 금액도 치솟을 게 뻔하니 기본적으로 이 사업은 아파트 장사입니까? 땅 장사입니까? 성남의들 기준으로, 성남시 기준으로 답을 해보세요. 이게 땅 장사입니까? 아파트 장사입니까? 땅 장사예요. 땅 장사. 거친 땅
고른 땅으로 만들고 쪼개서 파는 겁니다. 성남의들이 하는 일은 완전히 땅 짓고 헤엄치기지. 무슨 공법이 필요해요. 무대기로 있는 땅을, 울퉁불퉁 무대기로 있는 땅을 싹 평탄하게 만들고, 그죠? 그다음에 블록별로 쪼개서 파는 거. 그게 성남이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 액세스, 접근할 수 있는 땅다운 땅이 되게 하기 위해서 평탄하게 만드는 것만 합니까? 또 뭘 해야 돼요? 성남의들 CEO의 관점에서 생각하세요. 여러분도 성남의들 CEO 할 수 있어요. 택지조성이라는 게 그런 거야. 땅을 평탄하게 만들고 쪼갠 다음에 그 땅에 액세스 할 수 있는 기반, 주변 기반을 만드는 거죠. 도로 만들고, 그죠? 배수지 만들고, 터널 만들고, IC 만들고, 이런 거를 해서 땅이 가치를 갖게 하는 거죠. 가치를 갖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땅 파는 겁니다. 예. 택지조성이 구체적으로 의미하는 바가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다 아니까 대장지구에서 발생한 수익에서 여기서 자기들이란 은행, 금융기관들이죠. 자기들 투자 지분율만큼의 현금이 그대로 남는 장사였던 겁니다. 따라서 성남의 뜰에 참여한 금융기관 잔머리나 성남의 뜰에 참여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실상 리더인 이재명 시장이나 그 돈 흐름에 대한 판단력은 상상 초월 자본주의 최선두의 사람들이죠. 은행만큼 머리가 팽팽팽팽 돌아간 거라고 봐야죠. 은행도 머리가 좋으니까 이렇게 참여한 겁니다. 성남의 뜰에. 따라서 검찰의 사전 수익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fail입니다. 빽! 틀렸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지난 법정 심리에서 검찰이 개망신을 당했는데, 지방선거 공보물 기준으로 이미 대장동 개발지구는 택지조성공사가 진행되고 있었다. 이거 굉장히 불리할 거예요, 앞으로 검찰한테. 공사를 하고 있었다는 말은 돈을 받아야 공사를 할 거 아닙니까? 공사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를 누가 그 시점에 가가지고 사진을 찍었겠어? 이 법정 심리 과정에 참여하는 당사자들이 잘 모르잖아요. 물론 이제 앞으로 증거 자료가 이렇게 많이 나오겠지만, 오늘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분명히 그 당시에 그 시점에 택지조성공사가 진행되고 있었다. 이 말은 돈이 성남의 뜰 주식회사에서 돈이 지출된 겁니다. 공사하는 업체로. 현대엔지니어링, 아론미 님이 원래 근무했었던 현대엔지니어링 담당 부서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이게 운빨이 맞으려니까 아론미 님, 이 열렬한 지지자 아론미 님이 전에 근무했던 회사가 현대엔지니어링인데, 현대엔지니어링이 바로 계약을 한 기반공사, 계약을 한 업체였던 것이죠. 일이 되려고 하니까. 현대엔지니어링이 바로 그 터널 만들고 IC 만들고 배수지 만드는 920억 공사 계약 당사자였다는 겁니다. 성남의 뜰과. 현대엔지니어링은 성남의 뜰과 2017년 초에 이미 대장동 택지조성공사 계약을 체결했고, 소급 계약 금액 915억 원, 공사 선수금 92억 원, 거의 10%죠. 공사 선수금 92억 원을 말로만 페이퍼로만 이익을 확정한 게 아니고, 돈을 질러서, 다시 말하면 차 사러 갈 때 선수금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선수금을 주면서 계약서를 쓴 거죠. 92억 원을 질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상적으로 수령한 상태로서 작년 6월 지방선거 기간에도 열심히 택지조성공사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2017년 9월 현대엔지니어링은 재작년이죠. 3호 개발 그 밑에 하청업체죠. 토공 구조물공사 하청계약 124억 원. 현대엔지니어링 밑에 3호 개발이 도급을 맡은 거죠. 도급을 3호 개발에 도급을 준 거죠. 토공 구조물 공사니까 실제 본격적인 대장지구 택지개발공사가 시작이 된 거죠. 더군다나 현대엔지니어링은 2018년 5월에 성남의뜰과 다시 대장지구 진입로 터널 공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작년 6월에 대장동 택지 조성 사업이 착공조차 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했는데 그거는 틀렸다. 그리고 이거를 법정에서 인정해 버렸어요. 그건 인정 이렇게 말해 버렸어요. 이미 1월 11일 날 끝난 일입니다. 인정해 버렸어요. 우린 지금 확인 사살하는 겁니다. 구두로. 자, 여러분이 봐야 되는 이게 뭐냐 하면 품질 검사 성적서라는 겁니다. 요거를 품질 검사 성적서를 들이밀어야 선수금을 줍니다. 이 품질 검사 성적서가 뭐냐? 여기 보시면은 요 글씨가 안 보이실 텐데 커플러를 시료로 하여 품질을 검사하였고 어디에다가 물어가지고 한국건설품질시험원 주식회사에 품질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커플러. 시료를 채취한 장소 요 세 글자가 중요합니다. 현장 내 부속품을 커플러는 철근과 철근을 이어주는 이 쇠로 된 거예요. 커플 시키진다. 철근과 철근을 커플로 만들어주는 이어주는 부속품입니다. 이거를 공장에서 가져와서 품질 검사를 한 게 아니고 현장 내 공사 중인 현장에서 뽑아가지고 품질 검사를 해서 품질 검사 성적표를 받아가지고 들이밀어서 돈을 받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굉장히 중요한 증거예요. 그래서 품질 검사 성적서가 뭐에 대한 거냐? 커플러 SD400이라는 제품에 대해서 항복 강도, 인장 강도 등등이 우수함 이렇게 품질 검사 성적을 받았던 거죠. 그 말은 공사가 이미 진행 중이지 않으면 품질 검사 성적서가 나올 수가 없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부터 돈 얘기합시다. 여기 재밌어. 자, 그러면 한창 택지 조성공사가 진행 중인 대장지구 한 블럭에 택지 땅값이 얼마인지 한번 지금부터 우리가 계산기를 두들겨 봅니다. A3, A4, A6 블록 분양 택지 입찰에서 부동산 개발업체 HMG 하우징 건설회사한테 땅 팔기 위해서 미리 땅 사는 돈 놓고 돈 먹기 하는 업체입니다. 부동산 개발업체 HMG 하우징. 건설회사는 건설에 집중하고 땅 사서 땅 파는 회사입니다. 성남의 뜰이 제시한 최저 입찰가 3,464억 원에 120%에 해당하는 4,184억 원을 질렀어. 그래서 낙찰을 받았어요. HMG 하우징이라는 데 있어서. 그래서 경쟁률이 180대 1이 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4,100억 원을 성남의 뜰이 받았죠. 자, 이 사진 다시 봅시다. 이 사진을 다시 보자고요. 자, 이제부터 우리 땅값 한번 봅시다. 이거 매우 중요한데요. 이거 지난번에 오리날다님은 잘 모르면서 무슨 자꾸 그 양반은 세세한 정보를 자기가 더 알고 있는 것처럼 자꾸 우기는데 단독주택이 많다는 둥 어쩌다 하는 둥 짜증나. 하여간 자기가 가보니까 그렇더라는 둥 뭘 가봐요. 자, 보세요. 여기 브랜드가 힐스테이트가 보이죠? 힐스테이트가 세 군데입니다.
잘 보세요. 지금 대충 넘기지 말고 A3가 여기야. A3가 여기. 응? A3 지구 블록이 여기에요. 전체에서. 그다음에 보세요. 전부 아파트예요. 공동주택이란 말이 아파트잖아요. 여기 A4 지구가 여기에요. A4 블록. 마우스 보이시죠? 그다음에 여기 이쪽이 A6야. 이해되셨죠? 고기동 건너편이에요. 거기가 대장동이죠. 요거를 요 땅 사는데 HMG 하우징이 얼마 썼다는 거예요? 땅 확인하셨죠? 여기 세 군데. 그게 A3, A4, A6 땅입니다. 그게 4,100억 원에 팔린 땅이란 얘기예요. 보이시죠? A3, A4, A6. 요거를 HMG 하우징이라는 회사가 땅을 사가지고 어떤 건설회사에 판 것입니까? 현대 힐스테이트에 판 거지. 여기 현대건설이죠? 힐스테이트. 전부 보시면 힐스테이트만 A3, A4, A6 세 군데에 한 거죠. 도합 900가구. 도합 900가구. 1000가구 내외예요. 각 건설사들이. 그래서 이제 계산이 가능해. 대우 프루지오도 1000가구. 포스코 더샵도 대충 1000가구. 그죠? 제일 풍경채도 여기저기에서 1000가구. 금강 펜테리움만 조금 밀렸어. 가구수가 좀 적고. 거기에 공공임대, 국민임대주택까지 포함되어서 어림잡아 계산해봐요. 땅 판 돈이 얼마쯤 될 것 같아요? 즉 성남의들이 땅을 파서 디깅해서 택지 조성을 해서 땅을 팔았어요. 얼마 벌었을 것 같아요? 땅 판 돈이 총 얼마일 것 같아요? 성남의들이. 아주 이제부터 간단한 거예요. 어림잡아 보세요. 5개 건설사가 끼어들었는데 공공임대주택 빼고 여기는 공공임대주택은 아마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짓겠지. 2조. 그렇죠. 어림잡으면 2조 나오는 겁니다. 5개 건설회사니까 4천억씩 어림잡아서 2조가 넘는 겁니다. 계산 아주 쉬워요. 땅 판 돈 2조. 아직 다 안 팔았는데 어쨌든 2조 이상의 땅 판 돈이 생길 것이다라는 것은 명약 관화하죠. 그러면 땅 만드는 데는 돈이 얼마 들었을까? 그렇게 비용, 인풋과 아웃풋으로 계산하면 이익금이 딱 나오는 거잖아요. 아주 간단해요. 2조 넘는 총 매출이 생기는데 비용은 얼마 들었겠어? 빵원은 아니겠죠? 그게 얼마인지만 알면 돼요. 그게 땅을 만드는데, 팔만한 땅을 만드는데 들어가는 돈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많이 들어가요. 1조 3천억이 들어갑니다. 우와. 미리 조사하고 측량하고 땅을 원래의 농사 짓는 땅 주인들로부터 사야 될 거 아니에요. 토지 수용비. 공짜로 존재하는 땅인가 저게? 땅 주인이 원래 다 있었지. 땅을 제일 먼저 사는 거지. 땅 주인이 원래 있잖아요. 그죠? 1조 정도 남는 장사라고 봐야 되죠. 1조 정도 남는 장사. 1조 3천억 들여서 땅을 확보하고 팔만한 땅을 만들고 2조 3천억쯤 매출을 거둬서 1조 원쯤 남는 장사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 블록에서 4,184억 원 받아들였으니까 하여간 우리가 확인한 거는 HMG 하우징 나중에 현대건설에 땅 파는 그 회사한테 4,184억 원을 받는 순간
성남의뜰은 얼마 벌었어요? 2,050억 벌었지 뭐. 2,070억 정도 벌은 거죠. 왜? 성남의뜰 지분의 52.77%, 53.77%를 갖고 있으니까. 이미 2,000억 벌은 겁니다. 어. 이해되시죠? 이거 진짜 논하는 장사 맞습니다. 왜냐하면 대장지구 택지 조성 총사업비가 조사비, 설계비, 공사비, 보상비, 기타 등등 해서 1조 3천억 원인데 한 블록에서 저 정도 나오니까 전체적으로 2조 몇천억을 벌게 되는 것이고, 따라서 지분율에 따라 지분율에 따라서 5천 몇백억이 확보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성남의뜰의 우선주 구성에서 53.77%를 확보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이제 더 자세히 따져보면은 정확한 숫자가 나오겠는데, 받을 돈의 상당액을 어차피 받아봤자 다시 도시 기반 시설 공사하는데 터널 만들고 인터체인지 만드는 데 들어갈 거니까 곧바로 쓰게 하고, 또 받아봤자 그 돈을 제1공단 부지를 공원으로 만드는 데 또 쓸 거니까 곧바로 또 쓰게 하고, 그거 다 하고 남는 현찰이 완전히 현찰로 받을 돈이 얼마라는 거죠? 이제 현찰로 받는 거. 저공 A 공사해, B 공사해 라고 하여 돈을 쓰게 만든 거. 그건 증거가 다 남아 있고, A 공사에 우리한테 주지 말고 곧바로 써. B 공사에 우리한테 주지 말고 곧바로 써. 이게 1,000억, 1,500억쯤 되니까 대충 계산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1,000억, 1,000 몇백억 되고 현찰로 받을 게 얼마다? 2,000 몇백억 되는 겁니다. 2,000 몇백억을 두고 고민하시다가 시장 관두고 끝나고 도지사가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성남시가 그걸 떠안아서 성남시는 무슨 고민을 하는 거죠? 또 욕심이 생기는 거야. 그동안 땅값이 올랐어. 시민 배당이든 말든 간에 땅으로 그냥 받을까? 땅으로 받아가지고 우리가 팔아가지고 그럼 돈을 더 벌 수 있겠는데, 성남시가 그런 고민을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찰로 받지 말고 땅으로 받아가지고 그걸 현찰로 할까? 뭐 등등등 그랬다고 합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은행이, 돈 문제에 빠꼼한 은행이 담보 잡고 돈 빌려주고 이자 받는 거 안 하고 직접 그 SPC에 직접 지분 투자를 왜 했냐? 그만큼 이익이 확정적이니까, 너무 확실하니까 그렇게 했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아, 택지가 대충 저렇게 생겼구나. 택지 구역도 아까 보셨죠? 대충 이렇게 생겼구나. 택지가 대충 이렇게 개발되는구나. 저 북쪽, 제일 북쪽에는 어느 아파트를 만들어요? 나중에 여기 2021년쯤 가서 여기 놀러 가면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겠죠? 네. '아, 여기 아파트 있으면 좋겠다.' 푸르지오. 푸르지오 있고, 이쪽에 가면은 차 몰고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면은 푸르지오 왼쪽에 보고, 금강 펜테리움 아파트 보다가 오른쪽에 힐스테이트 있고, 좀 더 들어가면 제일 위쪽에 서울하고 제일 가까운 곳은 푸르지오고, 대신에 서울하고 가깝긴 해도 인터체인지하고 가까워야지 뭐. 인터체인지하고 가까운 거는 어 제일풍경채, 힐스테이트 이런 거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는 거죠.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성남의 뜰은 땅 만들어서 땅 파는 회사고, 땅을 팔자마자 그 수익금을 배당받는 그런 관계였다. 그래서 이 공사가 진행 중이었고 선수금이 지급되었고 품질 검사가 되었고 계약서 약정서 상에 수익이 어떻게 확보되어 있고
돈이 빠져나갈 구멍이 없게 돼 있는 거죠. 계약서상 돈이 빠져나갈 구멍이 없게 되어 있음이 종합적으로 재판부에 의해서 판단이 되면 환수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무리가 없는 표현임을 확인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냥 우리가 이재명 도지사 좋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 정도를 확정됐다고 말해야지 이익을 환수했다고 말하는 거지,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해야지 환수가 됐다고 얘기하는 거야. 빠져나갈 구멍이 없게 계약서가 되어 있음이 확정이익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법리가, 변론 요지가 가능하다는 거죠. 이상 이번 골자 끝. 됐쥬? 이제 담배 한 대 피워야지. 아유. 그러니까 대충 1조 돈 들여서 2조 버는 2배 장사인 거죠. 2배 장사. 장사라는 게 10%만 남아도 어마어마한 건데 2배가 되는 그런 장사가 어디 있어요. 근데 저거를 민간이 다 먹을 뻔했잖아. 두 배 남는 장사 중에 50%를 성남시가 가지는 거잖아요. 1조 들여서 2조 버는 회사인데 1조 들여서 2조 매출 거두는 사업인데 그중에 반을 성남시가 차지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5천억이다 이거지. 너무 쉽죠? 왜 5,200 어쩌고저쩌고 하냐 하면 1조 들여서 2조 매출 거두는 장사, 2배 장사인데 성남의뜰 주식회사의 지분을 53.77%를 갖고 있기 때문에 5,203억 원이 나오는 거야. 너무 쉽죠? 네. 내가 딱딱 떨어지잖아. 대략 1조 얼마 그래서 딱 만들고 대략 2조 얼마 벌어서 그중에 반땅 그중에 성남이가 성남이래 성남시가 행복이 때문에 내가 성남이 그랬어. 성남시가 반땅 해먹은 거죠. 근데 이게 불로소득이잖아 사실상. 불로소득의 돈 놓고 돈 먹기잖아요. 은행은 뭐 한 거예요? 은행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죠? 이게 돈이 만들어지는 우리 사업을 배우는 거야. 은행은 돈 놓고 돈 먹기. 성남은 뭐 했어요? 성남시는 뭐 놓고 돈 먹기 했어요? 응? 은행은 돈을 넣어서 돈을 확보했고 성남시는 고난 놓고 땅 먹기, 아니 고난 놓고 돈 먹기를 한 거지. 땅은 원래 있었던 거고 원래 땅 소유자들이 아주 많이 있었던 거고 거기에 은행들은 돈 놓고 돈 먹기. 성남시는 권한, 허가권, 권한 놓고 돈 먹기. 근데 그 돈이 누구한테 갔다? 시민들한테 갔다. 라는 거죠. 세 가지가 다 시민들을 위한 겁니다. 인터체인지 만들고 터널 만들고 배수지 만들면 어느 지역 시민들, 대장 지구에 거주하게 될 시민들의 이익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성남시 수정구 제1공단 부지에 공원을 만들게 되면 성남 시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현찰로 2천 몇백억을 받아서 시민 배당으로 나눠주든 다른 복지 사업에 쓰든 성남시의 것이 되어서 성남 시민의 이익이 되는 겁니다. 세 개 다. 10원 한 푼, 10원 한 푼 민간에 가는 게 없습니다. 50% 반땅한 것 중에서. 민간도 은행도 돈을 벌긴 벌었죠. 은행들이 토탈 거의 5천억 원 벌게 되는 거죠. 은행들이 벌게 된 돈을 계산하는 방법은 너무 간단해요. 성남시가 번 것에 따라서 비례식을 만들면 5천억 원 비슷하게 은행들이 벌게 될 거다라고 딱 답이 나오죠. 왜? 성남이들 주식회사의 지분 비율에 따라서 10원 한 푼 안 남기고 SPC를 탈탈 텁니다. SPC를 만드는 데 참여한 회사들이 10원 한 푼 안 남기고 탈탈 털어서 다 가져갑니다. 그리고 SPC는 없애는 거예요. 이게 특수목적 법인이 하는 일이니까. 그런 아트가 펼쳐져서 여러 군데 공사를 하는데, 문제는 민간 회사들이 이 SPC를 이용해서 장난을 많이 쳐요. 장난을 엄청 많이 칩니다. 그래서 이재명 도지사가 SPC 선수니까 지난번에 페이스북에 썼잖아요. SPC 페이퍼 컴퍼니 만들어서 장난치는 회사들 너무 많다. 다 조지겠다. 불로소득 이렇게 거두는 놈들 다 작살내겠다. 자기가 잘 아니까. SPC를 원래 목적대로 잘 써야 되는데 그거를 또 나쁘게 쓰는 인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나쁘게 쓰는 회사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는 내가 선수니까 다 적발해서 작살을 내겠다. 이렇게 페이스북에서 말한 거죠. 자신이 있으니까. 전문 분야니까. 선수야 선수. 그래서 5,203억 원이 확정이익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완벽하게 이해했어요. 그죠? 왜 5,203억 원이라는 숫자가 나오나. 1조 얼마로 팔 수 있는 땅을 만들어서 2조 얼마로 실제로 땅을 팔아서 벌게 되는 1조 원 좀 넘는 돈을 반땅, 민간이랑 반땅, 그런 사업인 거예요. 거기서 빠져나갈 구멍이 없게 계약서를 본인이 다 작성했다. 약정 관계하는 기관들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약정해야 될 품목, 아이템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 그걸 본인이 다 쓴 거야, 계약서를. 그래서 빼박으로 반땅으로 5,200억 원이 확보되도록 해 놓은 거죠. 그런 것을 확정이라고 해야 되지. 그럼 뭘 확정이라고 해야 돼? 사업이 대박 칠 수도 있고 쪽박 칠 수도 있는 걸 갖다가 그렇게 말하면 확정이 아니겠지만, 이거는 그냥 빼박으로 되게 되어 있는 거라는 거죠. 따라서 이 법정 심리 과정에서는 사업 프로세스 전체에 대해서 재판부가 이해를 하고, 어마어마한 계약서 뭉치들 있죠. 이 지사가 작성한, 이 시장이 작성한 어마어마한 계약서, 약정서 뭉치들을 재판부가 검토하면 판결의 결정적인 근거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그거예요. 그 수많은 사업 프로세스를 담고 있는 계약서, 약정서들이 결정적인 판단 근거가 될 겁니다. 이렇게 저렇게 말로 하는 거 다 필요 없고 증거가 짱이죠. 그렇게 되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 이런 내용을 소상히 근거 자료와 함께 발굴하여 공개한 아론 민 님에게 박수 드립니다. 지난번 법정 공방은 천세경 님 덕분에, 오늘은 대장지구 사업의 본질과 속성에 대해서 아론 민 님 덕분에 지지자들이 내용을 확실히 알게 된 거죠. 그죠? 뿌듯하다. 자, 그럼 여기서 끊고 5분 뒤에 약간의 수다만 하도록 하겠습니다.